자,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강의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라인업 기초 단락을 살짝, 많이는 아니고요. 적당히 몇 차례에 걸쳐서 할게요. 해서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령어 순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는 요 위에서 보면 파일하고 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위에 거는 크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 거의 있는 다 내용이고요.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파일은 이쪽에서 뭐 새로 만들기 열기 하셔도 되고, 또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 있잖아요. 근데 밖에 보시면 이게 요 표준에 이게 새로 만들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열기, 가져오기 뭐 이런 내용. 여기도 보시면 가져오기, 뭐 열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저장은 이거겠죠. 저장, 내보내기, 또 이런 거 기타 등등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쪽 표준 구성 평면 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쪽 안에 여기까지예요. 요건 아니에요.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요. 여기까지예요. 그럼 요 안에서 찾아보시든 귀찮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근데 지금 중요한 사항은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또 요거 구성 평면으로 바꾸면 뷰로 바꾸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셔도 되고요. 요 커브 쭉 나오잖아요. 뭐 서피스 쭉 나오고요. 거기 그게 다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세 가지가 중복됐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기 편하시면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찾아서 쓰기 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 쓰시고 저는 주로 여기와 이쪽 이렇게 밑에 표준으로 된 거 그리고 또 구성평면으로 된 거 또 확인하시려면 하시고 뷰 설정. 근데 표준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겠죠. 전부 다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제일 위에 요 창, 두 번째 요 창, 세 번째 요 창. 다 똑같이 중복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그냥 골고루 저는 여기 이런 거는 여기서 쓰고 웬만한 명령어들은 여기도 다 쓰고요. 이쪽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명령이라고 쓰이는 이 커맨드 명령어라고 써있는 이 커맨드 창이라고 저는 하는데 명령창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제 기록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폴리라인을 선택하시면 여기 폴리라인 시작하고 이쪽에 떠요. 이 명령어 창 안에. 그러면서 이 안에 가로 열고 뭐 닫고 하면서 뭐 닫힘 유지 예 아니요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러니까는 요쪽 창은 나중에 한 번씩 요 명령어 내릴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보십시오.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브 옵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커브 주변 뭐 점의 맞춤 3점 2점 그게 사실은 요거 옆에 삼각형 바 요것도 클릭하시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글자화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문자화 돼서 이거는 이제 도형 그림 상태로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문자화 돼서 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속성 레이어 도움말 표시 그런데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더 필요하시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 모양 있죠? 그 옵션 클릭하시면 제일 끝이에요. 뭐 가로 세로 뭐 도움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도움말을 끄시면 여기서 사라집니다. 여기 위에 다시 도움말 끼시면 또 다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구해서 이쪽에다 넣든지 다시 안 보이게 하든지 하시면 돼요. 여기 쭉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저는 꼭 필요한 거 도움말, 레이어, 속성, 표시 요것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계산기 뭐 보통 쓸 일 없잖아요. 계산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계산기 클릭했으니까 나중에 계산기 쓰실 일 있으면 쓰시고 꺼내 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라인업 하시다가 계산할 일이 있으면 계산하시다가 다 쓰면 이렇게 꺼버리시면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렇다고 이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계산기 있어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도움말은 지금 현재는 아무 작동을 안 하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 명령어를 클릭하시면 자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요거 뭐 3 또는 4 뭐 이렇게 가장자리 하면서 뭐 서피스 뭐 저게 저 포인트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약자라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요. 여기에 설명이 좀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두 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가 그냥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일단 현재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령어 창이 있고, 그리고 요것도 다 같은 명령어 창이나, 이게 이제 명령어 창의 핵심 내용이 여기 요거는 항상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하얀 네모 박스 안은. 요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 나눠져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 패널을 쓸 건지, 이 패널을 쓸 건지, 이 패널을 쓸 건지는, 쓰시는 분이 선택을 해라.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씁니다. 대부분 요거 쓰고요. 이쪽 창 좀 보고 나와 있는 거 씁니다. 여기는 뭐 거의 손 안 돼요. 거의 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끝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사용자 지정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좀 만들어서 쓰겠다.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 뭐 선이 아이소 커브 선 색깔이 이렇게 서로 X축 X축 Y축이 아니라 UV가 U 방향 V 방향의 색깔이 서로 틀리게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영 보시면 이게 앞면이거든. 앞면이고 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서 앞뒷면을 구분 지어라 해가지고 이것도 색깔을 넣은 거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넘어갈게요. 저만의, 그러니까 제가 해놓은 거니까 제가 항상 지정을 해놓은, 딴 분들은 다르게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일단 지정은 제가 하는 식으로 할게요. 제가 보시면 또 보면은 커브가 갈 때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나오고 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나오고 요것도 처음에 이렇게 까시면 없어요. 없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알려드릴게. 하여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게가 아니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넣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현재는 요렇게 명령어 창,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속성 레이어 표시 도움말, 뭐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사용자 지정을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첫째. 자, 일단은 요거를 하나 그려놓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어 창에, 이 아이콘 창에는 없어요. 명령어 창에, 자판을 직접 입력하셔야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USE, Use Extrusion이거든요. 근데 USE만 찍어도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여기를 뭐 엔터를 치시든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폴리서피스로 되어 있죠? 요걸 자, 평면으로 돌침된 형태인 개체 형태 유지, 개체 유형, 폴리서피스, 그리고 폴리서피스로 되어 있고 여기 폴리서피스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중에. 근데 난 돌출을 선택했어.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명령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이상한 형태가 나오죠. 돌출은 이건 사실 저희가 쓰기에는 자 보세요. 저쪽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어점이. 요거 제어점 폭파해서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데 거의 쓸 일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라이노 요거 이렇게 까시면 처음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출로 속성 보시면 닫힌 돌출이고 요건 딱 보시면 서피스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칼라는 없지만 이렇게 아이소 커브는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놓고 다시 Use Extrusion 요걸 다시 엔터 치시고 요걸 폴리서피스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서피스가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먼저 해야 될 일은 명령창에 Use Extrusion을 찍으시고 그 나오는 그 내용을 다시 Use Extrusion 이건 아니죠. Use Extrusion Use Extrusion 엔터 하시면 폴리서피스로 요 두 중에 돌출로 되어 있는 걸 폴리서피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폴리서피스가 되면서 이렇게 아이소 커브가 있는
물론 처음엔 색깔이 없지만 아이스 커브가 있는 제어점을 서피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건 됐고요. 지워버리죠. 뭐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색깔 괜히 지웠나? 컨트롤 Z 하고요. 얘만 지울게요. 일단 여기 요거는 따져 있지. 요거 딱 빼보시면 지금 내부가 약간 저 주황색으로 돼 있죠.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항상 이 옵션 창 이렇게 보시면 요거 볼 거 없고 요 표준 구성 평면은 안 나오죠. 이제 각각의 서브 옵션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근데 저는 이제 표준의 서브 옵션들은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요거 빼고 요거 따로 넣은 거니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을 클릭하면 이제 쭈르륵 나오겠죠. 네, 이렇게 옵션 창이 떠요. 옵션 창이 뜨는데 이 색깔을 넣는 거니까 이 쭉 내려오시면 화면 표시가 있습니다. 화면 표시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뭐 별거 없어요. 뭐 이제 표시 언어는 저는 이제 한국어로만 해놨으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한국어로만 나오는 거고요. 한 두어 가지 해놓으면 여기 뭐 영문 뜨고 그래요. 근데 저는 5버전에 할 때 거의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7버전에서는 다 넣어놨어요. 처음에 할 때 뭐 영어, 한국어, 뭐. 중국어는 넣어놓을 일 없으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넣죠. 중국어는 의미 없잖아요. 중국어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클릭하시고 요거 색밖에 안 나오네요. 요 화면 표시는. 자, 요거는 이렇게만 확인할게요. 저도 이거를 한번 설정해 놓으면 오래도록 그대로 쓰기 때문에 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파일 뭐 플러그인 이렇게 뷰가 있죠. 여기 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다 덮여 있는 거예요. 플러스 버튼으로. 근데 여기 문서 딱 클릭하시면 마이너스로 요 조그만 아이콘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도 그러니까 전체를 열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열어주시고 전부 다 열어주시면 이렇게 내려오시면 뷰가 있어요. 뷰 이렇게 뷰를 한번 클릭해 보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따가 클릭할 거예요. 일단 현재 잠깐 주시고 뷰 클릭해 보시면 그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초점, 이율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크게 보실 거는 없으세요. 여기는 제가 그 지정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뷰를 요거 플러스 체크된 것들을 요거를 딱 서브를 이렇게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 모드를 클릭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표시 모드에서 다시 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야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쭉 흘러나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쓰는 거는 음영창이니까 음영이잖아요. 섀도우 음영. 그 음영을 클릭합니다. 음영을 클릭하면은 이 플러스 버튼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다시 잠그시고 요거 음영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 모드 이렇게 나오고 나오다가 뒷면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뒷면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뒷면 설정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뭐 앞면 설정 사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똑같죠. 내부가 잠깐만요. 끄고 나가 볼게요. 확인하고 나가 보면 내부가 똑같죠. 색깔이 아까 오렌지 약간 주황색이었는데 똑같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뒷면 설정 이 부분을 모든 개체의 단일색이 뒷면 설정 여기 보시면 다시 그 뒷면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앞면 설정으로 사용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딱 클릭하시고 다시 뒷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거에 모든 뒷면의 단일색 이걸 넣은 거예요. 모든 뒷면에는 똑같은 색이 들어가라. 요걸 클릭. 그러면은 밑에 요게 나옵니다. 단일 뒷면색. 다시 뒷면 생략 이러면 없죠. 아예 그게 없어졌어요. 그림 떼우는 게. 뒷면 생략이라 하면 이거 봐요.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이건 우리 못 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셔서 모든 뒷면의 단일색 저는 이거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제 색깔 넣는 게 나오고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편한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 떠요. 만약에 빨간색 그러면 빨갛게 뜨죠. 근데 주황색 하면 황금색이면 황금색 뜨고 저는 주황색으로 그래서 확인 하면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뒷면은 지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요새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기 전에, 이제 이 아이소 커브 색깔을 지정해 줘야죠. 이것도 지금 현재 음영창이니까 그냥 음영으로 할게요. 음영에 있는 데에서 찾을게요. 자, 그럼 음영 다시 이렇게 하고 나갔다가 다시 플러스 버튼 탁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럼 쭉 내려가시면 개체가 있어요. 개체, 오브젝트죠. 이게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 클릭해 주세요. 오브젝트 클릭해 주시면 여기 보시면 서피스죠. 현재 이 서피스들 클릭, 면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U에는 빨간색, U에는 빨간색, V에는 초록색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겠죠. 처음에는 개체색 사용이나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까만색으로 그냥 원래는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여기에서 음영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개체 또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 서피스로 들어가셔서 여기 이렇게 서피스 아이소 커브 설정해서 요 아이소 커브 색 사용을 개체색 사용에 있는 걸 클릭해서 특정 UV색 사용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내부 그거랑 색깔 바는 건 색깔을 바꾸시는 건 똑같습니다. U색 클릭 이렇게 저는 빨강색으로 아니면 밤색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주황색이다 확인하면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빨간색 확인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밑에 V 색깔도 클릭하시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지정 여기서 클릭하면 색깔 지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확인하시면 이제 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뒷면과 여기 바깥면의 아이소 커브 색깔과 뒷면 색깔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일단 그거는 이제 일단 끝났죠.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 오스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스냅이 이렇게 뭐 끝점 개체 스냅이죠. 뭐 우리나라 요거 해석상으로는 개체 스냅이에요. 끝점 뭐 근처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몇 분들이 가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게 왜 안 보이냐, 자기는 없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 그럴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또 옵션창에서 찾아야죠. 옵션창. 요 끄고 나가고요. 옵션창 보시면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구 모음 딱 클릭하시면 디폴트고 저는 이제 티스플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디폴트로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도구 모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칸에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쭉 있죠. 쭉 있어요. 근데 개체 스냅이라고 여기 딱 잡히죠. 요걸 클릭해 보세요. 네.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나와요. 일단은 확인을 누를게요. 요거 이제 빠져나와도 돼요. 안 되네. 빠져나오면 안 되고 커진 상태로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개체 스냅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요거 그 보시면 한글로 나와 있죠. 개체 스냅 도구 모음 표시. 그리고 밑에 거 우클릭은 개체 스냅 도구 모음 숨기기. 이거 우클릭 한번 해볼게요. 없어졌죠? 이게 싹 없어졌잖아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개체 스냅이 싹 없어져요. 오 스냅이 싹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런 거 혹시 없으시면 아까 거기 도구 모음 저기 옵션 창 들어가서 도구 모음에 들어가셔서 개체 스냅을 체크해 주시고 요 확인하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없다 그러면 개체 스냅 그냥 왼쪽 클릭을 하십시오. 딱 왼쪽 클릭 바로 나오죠. 다시. 근데 이거 끌 일은 없으니까 원래 없는 분들은 요렇게 여기 찾아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왼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거 설명드리고요. 일단 그거 설명 끝이에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옮겨가는 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키가 중요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근데 시프트 키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시프트 키는 뭔가를 버릴 때 쓰는 겁니다. 뭔가를 버릴 때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잡았어요. 잡기 전에 시프트 키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 되면 이동 편집이죠. 이동 편집. 자, 이동 편집이라 하면 삭제예요. 삭제. 딱 놔버리면 도구 모음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일단. 왜냐면 이걸 삭제하면 없어지니까. 이쪽에서는 없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따로 보관해 놓은 게 이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 안에 보관된 거를 여기로 하나 빼놓은 거니까 삭제해도 되는데
꼭 없을 때만 꼭 쓰세요. 사용할 때. 예 하면은 사라졌죠. 근데 이 안에 있으니까. 저는 이 안에 원래 항상 여기에 항상 있으니까 이거를 없어졌으니까 다시 옮겨야지가 아니라 복사해야지는 컨트롤 딱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잡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합니다. 이건 복사예요. 삭제 아니에요. 여기다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갔죠. 근데 이걸 컨트롤 키고 이것도 없애려면 요거 잘 보세요. 일로 오잖아요. 이거는 없어져요. 근데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복사하기 때문에 요것만 없어지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쉬프트를 누르는 순간 이건 삭제로 뜨죠. 잘 보세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자꾸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쉬프트는 조심히 누르시고 이런 데서 있는 건 없애도 돼요. 왜냐면 여기 그대로 다 있는 것들을 옮겨놨으니까 하나씩. 왜 컨트롤 키로 누르고 일로 옮겨놓은 거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취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더 자주 쓰인다 하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놓기 위해 옮겨놓고 쓰시려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해서 이동을 하세요. 이렇게. 근데 시프트 키는 없애는 거니까 조심히 쓰시고요. 얘는 이제 없앨 거예요. 나는. 그럴 때 시프트. 이쪽에 있으니까 시프트 하고 이렇게 해서 삭제. 예스. 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해서 이동은 이제 조심히 하셔야 되고 복사해서 올려놓는 거는 컨트롤 하고 왼쪽 클릭하고 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드래그. 근데 이제 쉬프트는 이동 말 그대로 이동인데 가운데 잘못 떨궈버리면 그냥 삭제가 됩니다. 근데 그냥 없어지진 않고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아까 그 옵션 창에서 삭제하시겠어요? 그럴 때 잘못 아닌데 근데 잘못 눌렀다 그럴 때는 아니요로 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쉬프트 키는 외진간에서는 쓰지 마세요. 컨트롤 키로 해서 자꾸 여기 있어도 여기 있으면 좋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가까운 데다 놓고 쓰시란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설명드렸고 참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자 여기 열어볼게요. 요거 여기 선택 툴이거든요. 이게 선택 툴. 여기에 이 삼각형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쑥 내려오시다 보면 요거 올가미 이렇게 점 선택에 또 삼각형 요 아이콘 있죠. 조그맣게 또 클릭하세요. 그럼 요것들을 옮겨 놓은 겁니다. U 컨트롤 누르고 클릭한 상태로 옮겨 놨어요. 또 요거는 V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옮겨 놨어요.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 옮긴 게 아니라 복사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복사해 놨어요. 자, 그러고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거랑 틀리잖아요. 요거랑 같은, 잘 보세요. U 선택인데 요거랑 틀리죠. 요거는 약간 편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왜냐면 내가 U 방향 빨간 걸로 했으니까 빨간 걸로 한 거고 V 방향은 초록으로 했으니까 초록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약간 좀 데코레이션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할 때는 이거를 편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편집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두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아니면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두 개가 같이 눌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되면 마우스 커서를 딱 갖다 대면 지금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예요. 딱 갖다 대면 편집 나오죠. 편집 클릭. 그리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 떼세요. 그리고 편집 이렇게 보시면 딴 거 볼 거 없고요. 여기 편집이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딱 클릭. 지금 요게 나오죠. 그럼 요걸로 색깔을 여기 지금 사인펜이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색깔을 선택을 해야죠.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아니면 하나씩 클릭하셔도 돼요. 근데 좀 드래그가 빠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또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인터페이스만 요거 다 제가 하는 식으로 요거 하는 것만 해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는 또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인 눌러야 돼요.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서도 확인 또 눌러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여기로 색깔이 들어갑니다. 확인. 자, 이렇게 들어갔죠. 초록도 컨트롤 시프트. 그럼 편집이라고 뜨죠. 한국말로 클릭. 그러면 요거 편집. 요거 글씨 누르고 여기다가 초록. 이렇게 드래그 초록. 이왕 하는 김에 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세 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저는 하나만 했으니까 하나만 나오겠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니까 이럴 때 Shift 키 누르고 버려버려라. 이렇게. Yes.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Yes에서 버려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럴 때만 Shift 누르고 쓰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이렇게 이동 복사해 놓는, 아니, 이동 복사가 아니라, 그렇죠. 복사해서 이를 옮겨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Shift와 컨트롤의 차이. 잘못 사용하시면, 참, 낭패당해요. 다시 또 기본값 복원해서 해야 되고,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런 것까지는 설명드렸어요. 아, 참, 그리고 옵션 창에 요거 설명 안 드렸죠? 요거 네모 사각이 나오면서 거기에 거리가 이렇게 지정되는 거. 그거 설명드려야 되겠네. 딜리트 하고, 어디 보자. 이렇게 옵션 창 다시 들어가셔서, 요번에는, 요게 어디서 모델링 보조 기능이 있나? 한번 이제 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도 오래돼서. 미세 이동 커서 도구 설명. 이렇게 일단은 모델링 보조 기능 나오고, 미세 이동, 스마트 트랙, 그리고 커서 도구 설명.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요게 꺼졌어요. 예를 들어서 확인했어요. 자, 그거 봅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 사각 그 테두리가 생기면서 그 뭐라 그래죠? 그 미리 몇 미리 하면서 거리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안 나오죠? 그럼 다시 요거 클릭하셔서 원래는 요걸 키시면 개체 스냅은 돼 있고 거리는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꺼져 있다든가 이 상태로. 그러면은 다시 원래 그 모델링 보조 기능 미세 이동 스마트 트랙 커서 도구 설명에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요걸 키시면 이제 이 밑에 서브 아이콘들이 활성화가 돼요. 딱 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때 거리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지 마시고, 아니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누르면, 왜냐면 저는 연달아 다 같이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자, 아까랑 어떻습니까? 커서의 약간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사각 박스에 이렇게 거리가 계속 옮겨갈수록 이게 거리예요. 요 끝서부터 얘가 가는 거리입니다. 지금 거리. 이거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바꿔놨고요. 또 다시 옵션 창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취소하고요. 제가 이렇게 막 아이소 커브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걸 컸어요. 아이소 커브랜다. 커브를 그렸습니다. 아이소 커브 아니에요. 요거 커서 요거 딱 클릭하시고 요걸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 이걸로 이동하셔도 되고 이걸로 이동하셔도 되는데 내가 좀 조금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 보드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숫자판 밑에 저 화살표 표시가 뭐 전후 좌우 다 있잖아요. 요걸로 0.0이라는 글씨가 하얀 박스에 나오면서 이렇게 미세적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쉬프트 키고 누르면 0.05만큼 아까보다는 넓게,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누르면 0.05, 쉬프트 키 누르면 0.05. 이건 제가 똑같이 해놨나 봅니다. 근데 요건 좀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화살표 키만 누르면 위, 옆에, 아래 하면서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표시가 안 나죠. 크게 확대해서 터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주르르. 이거는 저기 화살표만 누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는 게 이제 이렇게 요걸 써먹겠다 하시려면 이것도 옵션 창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모델링 보조 기능에 미세 이동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Alt 화살표. 근데 저는 내가 이렇게 바꿔 놓는 상태는 위로 옮깁니다. 화살표 키. Alt 플러스 화살표 키를 사용해요. 뷰 조작. 요게 있는데 저는 위에 거 써요. 위에 거 쓰는데 처음에 그냥 미세 이동 키. 그러니까 화살표 키만 눌렀을 때 난 0.0이 갈 거야. 근데 컨트롤 키 눌렀을 때는 0.05 갈 거야. 컨트롤하고 미세 이동 같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미세 이동 키를 딱딱딱딱딱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시프트 키 미세 이동할 때도 똑같이 지정했죠.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건 시프트 키 할 때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자기가 편한 대로 바꾸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0.1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요건 좀 많이, 요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건 아예 그냥 작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그리고 다시 Shift 키 누르고 이제 0.1만큼 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화살표 누르면 0.0이 그대로.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면 0.05. 여기 다 이렇게 사각에 나와요. 사각 그 아이콘에 0.05라고 이렇게. 그냥 화살표 0.02.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0.05.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화살표 0.1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는 이렇게 옵션 창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use extend 요거 됐고. 하여튼 제가 설정한 이 값은 이렇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없나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다른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단위는 밀리미터. 우리 처음에 지정할 때 뭐 했던 단위 그대로 이제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킬 때 뭐 작은 단위, 작은 개체 밀리미터, 큰 단위 뭐 밀리미터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체크하고 요 확인하면은 여기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새 창, 여기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아니요 하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정하면 거기에는 그냥 그렇게 지정이 된다. 열기. 그런 얘기죠. 다시 새로 만들기. 큰 개체 센티미터 열기. 그리고 거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센티미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의미 없어요. 아까 거기서 이렇게 여기 새 창 열 때 여기서 뭐 밀리미터로 바꿔버리는 상태로 그대로 걔도 옵션 창에 뜨니까 그건 의미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렸을 때 요거 나오는 것과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이렇게 폭파하셔서 요거 따면은 이렇게 뒷면 나오는 거, 뒷면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는 색깔로 하고 아이소 커브가 아닌 UV 방향, U좌표와 V좌표 아니죠. 이게 V좌표고 이게 U좌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 색깔 지정 요거 해놓은 거하고 또 이렇게 커브를 그렸을 때 거리가 이렇게 내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하고 뭐 이 정도면은 다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안 넣습니다. 요거 어떻게 옮겨 넣는지 하고 뭐 기본적인 거 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나만의 이제 그 옵션 창에서 이렇게 손을 대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UV 커브의 이 색상을 지정한다거나 뒷면 색상을 지정한다든가 그래서 바깥면과 뒷면을 구분 지어 놓는 거 기타 등등 뭐 미세 이동 같은 거 여러 가지 저는 딱 요 정도까지예요. 더는 뭐 쓰지 않습니다. 그때 뭐 필요한 거 쓴다는데 저는 거의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옵션창 키면 하도 오랜만이라 헷갈립니다. 헷갈려. 뭐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다른 거 쓰실 분들은 쓰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색깔을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오늘은 저기 기본적으로 라이노를 켰을 때 뷰포트하고 뷰포트는 그렇죠. 요거 설명 안 들었네. 탑, 프론트,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고 이거 참 요거 알려드릴게요. 요거까지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 시간에 줄일게요. 라이노는 구성이 4개의 뷰포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탑 뷰와 프론트 뷰, 그리고 프론트 뷰, 라이트 뷰,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퍼스펙티브 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근데 이 마우스 조작하고 요거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일단 보고만 계세요. 이렇게 3D로 볼 수 있는 거죠. 3D로 입체로.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서 탑은 위에서 말 그대로 프론트는 정면에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보는 걸로 돼 있으나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저 뒷면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여기 탑뷰 우클릭 하세요. 쭉 타고 내려오시면 어디 보자. 요 뷰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럼 화살표 타고 가시면 여기 현재 탑뷰로 되어 있는 걸 보텀이 이게 백이거든요. 백. 아니 그 백하고는 틀려요. 보텀이 뭐라 그러면 위가 아니라 아래라는 거죠. 위가 아니라 아래라는 뜻입니다. 딱 클릭. 자, 그럼 이제 뒷면이 보이죠. 이렇게. 제일 위에 부분이 아니라 바닥 뒷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텀이고요. 그걸 다시 이건 두 가지의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위와 아래 반대 개념. 그러니까 탑뷰의 반대 개념이 보텀이라는 거, 보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탑뷰. 그럼 프론트 뷰의 반대 개념은 어디겠습니까? 프론트 뷰의 반대 개념. 딱 들어가 보시면 알죠. 뷰 설정 똑같이. 프론트는 앞이잖아요. 백이 뒤잖아요. 이렇게. 백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뷰포트 들어가셔서 프론트 백 이렇게 서로 조가 있죠. 탑 보텀 서로 여기를 반대라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아시죠 이거. 그리고 프론트 백 이것도 아시고요. 그럼 다시 프론트 그럼 다시 정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위, 아래, 그거는 정면, 뒷면, 앞, 뒤, 위, 아래,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나 한 번 더 뷰 설정해서 여기서 라이트로 되어 있는 걸 레프트, 서로 반대되는 개념. 다시 바꾸려면 커서 대고 우클릭 하셔서 뷰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라이트. 이렇게 바꿔놓으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게 마지막인데 시간이 그래서 하나 더. 이건 너무 간단한 설명이라. 와이어프레임은 비치는 거죠. 와이어프레임. 비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와이어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음영은 아까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도 음영으로 바꾸시려면 또 이렇게 해서 음영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바꾼 상태에서 우클릭. 근데 그 뷰로 와서 해야 돼요. 이제 라이트 뷰로 와서 우클릭.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와이어이죠? 와이어프레임. 바꿨어요. 근데 탑뷰도 바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탑뷰로 커서 옮겨서 우클릭 하세요. 그리고 라이트 프론트도 바꾸고 싶어. 프론트로 커서 내려서 우클릭, 라이트로 내려서 우클릭. 이러면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렌더링. 요 밑에 거는 보실 거 없어요. 뭐 그냥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렌더링하고 고스트까지만 봅니다. 렌더링 이렇게. 그러면 약간 좀 허연색에 이게 렌더 뷰예요. 라이노 5 버전에서는 이게 렌더 뷰입니다. 요것도 다시 우클릭. 렌더 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스트는 잘 보시면 아까 처음에 이거 와이어프레임 할 때 비친다고 그랬죠. 그건 비추는 게 아니라 와이어프레임만 보이는 거고 이거는 면이 반투명하게 해서 반대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비치는 거죠. 아니, 요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고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오른쪽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더블 클릭, 퍼스펙티브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뷰가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요거를 그냥 더블 클릭인데 왼쪽이에요. 왼쪽 더블 클릭. 탑 뷰를 전체 보고 싶으면 왼쪽 더블 클릭. 탑에다 대고 또 다시 탑에다 대고 왼쪽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네 뷰로 됐다가 한 뷰로 됐다가 그리고 뭐가 좀 막 이상해. 그러면 요거 4개 뷰포트 이것도 그냥 왼쪽 클릭 해버리세요. 그럼 원래대로 딱 정중앙에 똑같은 위치로 옵니다. 뭔가 좀 뷰가 이상해졌다 그러면 요거 무조건 누르세요. 요거 내 뷰포트 이거 뭐 큰 명령어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막 이렇게 뭐 너무 쉽게 얘기해서 너무 커져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 그럴 때 요거 딱 하면은 정상적인 위치로 4가지가 딱 정상적으로 정상 위치에 딱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꼭 쓰세요. 뭔가 이상하다 자기가 뷰포트 막 이상하게 했는데 뭐가 막 이상하다 그럴 땐 요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왼쪽 클릭 그럼 됐고요. 일단 그거 하고 이 안에 있는 거 설명드렸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 그냥 왼쪽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뷰를 하나로 볼 수 있고 뭐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뷰포트 조작법하고 뷰포트 조작법은 그러니까 이제 뭐 회전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리고 뭐 이렇게 크기 조정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 뭐 이런 것들은 뭐 딴 거 없고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저는 그냥 이렇게밖에 사용은 안 해요.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만 사용해요. 마우스로만 뭐 간단하게 마우스로만 사용하는데 마우스하고 이제 좀 시프트 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용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그거 설명드리면서 그건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설명이 너무 간단해서 짧으니까 그거 설명드리면서 이 이제 명령어 하나씩 전체 다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초 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지금 설명 자체는 조금 어눌한데 그 부분은 조금만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뭐 정확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조금 보시다 마시고 하실 거라도 뭐 이렇게 다 도움은 되겠지만 이왕이면 오래도록 처음서부터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루한 수업이거든. 이게 이 기초가 제일 지루한 수업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설명하는 저도 그냥 그동안 안 썼던 거 옵션창 열어서 또 뭐 주섬 기억력을 떠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저도 쉽지는 않지만 이걸 하나씩 처음부터 배우시겠다는 분들은 더군다나 내가 무슨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런 거 말을 매끄럽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라이노를 얼마나 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뭘 하다 보면 버벅대요. 근데 이제 하나씩 어떻게든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잘 하려고는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니까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 이렇게 훑어보고, 뭐, 잘 생각 안,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래? 그러면 다시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은 대박구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만 이렇게 잔소리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명령어 위주로 차분히 들어가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품 꿈을 안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해주세요. 고생하셨고요.